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중국어를 부탁해 제16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할 때는 어려움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걷는 그 중이라면 사실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물어볼지 한번 중국어로 오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제목은요. 从这儿一直往前走. 여기서 곧장 앞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방위를 나타낼 때 나타나는 방위사, 그리고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할 때 이런 표현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위사라는 건요.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럼 어떤 게 방위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방위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위쪽을 가리킬 때는요, 上边이라고 합니다. 원래 边이라는 그 단어는요, 일성이지만 보통 이렇게 방위사로 쓰일 때는 경성으로 주로 읽습니다. 그래서 上边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이라고 할 때는 下边이라고 하고요, 앞쪽은 前边, 그 다음 뒤쪽은 后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边 뒤에 边 대신에 面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上面, 下面, 前面, 后面 이런 식으로 面을 써도 괜찮습니다. 역시 面도 이때는 보통 경성으로 읽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을 가리킬 때요. 左边, 오른쪽이라고 하면 右边. 그다음 안쪽이라고 하면요. 里边, 바깥쪽은 外边. 역시 여기에 나온 边 대신에 面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左나 右, 外, 里 이런 단어 뒤에 이제 边은 경성으로 많이 읽는다.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은 그런 예를 보셨고요.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옆쪽이라고 할 때는요. 방변이라고 하고요. 맞은편은 对面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边 대신에 원래 面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방변은 방변만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방변은 방면이 없어요. 방면이 없고 방변. 그리고 성적 일성 넣습니다. 그래서 방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방변. 자, 그다음 맞은편이라고 할 때 对面이라고 합니다. 对边은 없어요. 对边이라고 하는 건 수학 삼각형에서 그 가운데 점 마주보고 있는 그 꼭 점과 그 각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 수학 용어에서 对边이라는 말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위사에서 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방위사에서 쓰는 맞은편이라고 할 때는 对面을 쓰지 对边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변하고 对面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또 성조도 다 살아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묻기 관련된 표현을 16과에서 주로 배울 텐데요. 자, 그러면 어디에 뭐뭐가 있다 또는 어떤 사물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요우도 있고요. 쉬도 있고 짜이도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우가 오고 사람 사물 나오면 어떤 장소에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 요우는요, 존재를 나타내는 요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미 앞서 우리는 어떤 소유를 나타내는 요우가 있었죠. 그래서 我有电脑 하면 나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런 그런 문장 배운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는 요우도 있었는데 오늘은요, 존재를 나타내는 요우에 대해서 배우니까 존재를 나타낼 때 요우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소 나왔어요. 餐厅里,餐厅里. 식당 안에는 有很多人, 餐厅里有很多人.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 때 餐厅里有很多人. 그래서 장소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有很多人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탁자 위에는 세 권 책이 있어요 라고 할 때 桌子上有三本书. 桌子上有三本书라고 할 때요. 자, 어떤 장소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다음 보통 일반적으로 요우가 올 때는 수량사가 많이 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3本书, 탁자 위에는 세 권 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똑같이 장소가 오는데 쉬를 쓰는 경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 오는 경우죠. 근데 좀 전 앞에서 요를 쓸 때도 장소가 먼저 왔잖아요. 그럼 장소가 먼저 왔는데 어떨 때 요를 쓰고 어떨 때 쉬를 쓰냐? 요를 쓸 때는요, 주로
장소가 오고 요가 오고 뒤에 수량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형에는 주로 이제 장소 뒤에는 요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를 쓰는 경우에는 약간 확인하는 말투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뭐뭐잖아 이런 어감이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 对面是邮局라고 하면 도서관 맞은편이 우체국이에요 라는 확인하는 말투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对面是邮局 예,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시의 경우 한번 예문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桌子上都是书没有别的 탁자 위에는 전부 책이고 다른 건 없어요 라고 할 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쉬를 쓰시면요. 어떤 확인하는 말투가 됩니다. 그 탁자 위에는 모두 책뿐이고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어떤 확인하는 말투로 어떤 내용을 할 때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짜이를 쓰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오고 짜이를 쓰는 경우죠. 그리고 장소, 어디에 뭐뭐가 있다. 뭐 그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타짜이 메이고 그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어디에 있다. 이럴 때도 그냥 우리가 쓰는 이제 존재를 나타내는 짜이였죠. 자, 볼게요. 我妹妹在美国. 예, 내 여동생은 미국에 있어요. 예, 이때 이제 그 특정한 주어라는 건 특정한 거야 돼요. 예, 그쵸? 그래서, 주어,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대상이어야 된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또 다른, 예문 한번 살펴보죠. 존재를 나타낼 때 짜이가 존재를 나타낼 때 어떤 경우에 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的手机在床上. 자, 내 핸드폰은 침대 위에 있어요. 라고 할 때요. 자, 我的手机 특별한 그 대상이죠.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서로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대상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대상이 주어로 오는 경우, 그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짜이를 씁니다. 그래서, 我的手机在床上.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개사 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건,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뒤에 이제 장소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쓸 때 시간 또는 장소가 올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출발점, 어떤 출발점을 나타낼 때 바로 이렇게 총을 씁니다. 자, 그래서 我们从哪儿出发? 예,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쵸, 동작의 어떤 출발점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我们从哪儿出发? 예,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라고 할 때요. 어떤 출발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출발되는 어떤 장소나 출발되는 어떤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他从9点开始上课. 그는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쵸, 출발 시간이죠. 어떤 동작을 하는 출발 시간이 나타날 때 이렇게 종 뒤에 이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他从9点开始上课 하면은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출발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을 나타내는 총은요, 종종 그 뒤에 종점을 나타내는 개사 따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번 그 예문을 볼게요. 从学校到机场远不远? 자, 학교에서부터 출발점이죠. 학교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 공항까지, 따오지장이라는 공항까지 远不远? 멀어요? 안 멀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 따오,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때 종 A, 따오 B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 합니까?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은 항상 장소나 그쵸, 시간의 출발점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리예요. 리도 이제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이 보통 되는데 역시 뒤에 장소나 시간이 오는데 이때 리는 이제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你家离这儿有多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당신 집은 여기서부터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준점이죠. 여기서 이쪽 자리, 여기서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기준점을 표현하는 거죠. 출발점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점을 표현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今天离考试还有一个星期. 오늘은 시험 때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요.
네, 기준점이죠. 오늘은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기준점이죠. 그때까지 얼마나 남았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하고 리는 뭐뭐로부터, 한국어 번역은 다 뭐뭐에서 또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종 같은 경우는 출발점을 의미하고요. 어떤 장소나 시간 출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표현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실 때 어떤 중국어 표현을 할 때 지금 출발점에 포커스를 둔 건지 기준점에 포커스를 둔 건지에 맞춰서 종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이제 리를 써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요. 개사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해 라는 표현을 할 때 개사 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왕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왕 뒤에 이제 쪼우가 오고 또 꽈이가 오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세요라면 왕 뒤에 이제 쪼우를 쓰면 되고요. 꽈이라는 건 이제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왕右边 꽈이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우회전하세요라고 할 수 있죠. 왕右边 꽈이 또는 왕右 꽈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간단한 문장에서 그냥 右 꽈이 왕자 안 쓰고 그냥 右 꽈이 우회전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서라고 할 때 왕을 쓸 수 있죠. 자, 그다음 왕인항조 하면은 은행 쪽을 향해서 은행 쪽으로 가세요라고 할 때 왕인항조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거 어느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중국어 예문 우리 실제로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주가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你的手机在桌子上吧. 你的手机라는 너의 핸드폰, 당신의 핸드폰은 在桌子上吧. 탁자 위에 있겠죠. 아니면 책상 위에 있겠죠. 쪼즈는 뭐 탁자, 책상이 다 되죠. 당신의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겠죠. 할 때 이제 그런 문형인데요. 짜이라는 거. 자, 你的手机라는 특정한 그 대상이 나왔죠.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 나왔을 때는 뒤에 짜이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짜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쪼즈, 탁자, 뭐 책상 뒤에 이제 샹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명사 뒤에 이렇게 그 방위사를 써서 이걸 장소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你的手机在桌子上吧. 또 최민지가 말하네. A, 音箱旁边是什么? 저 스피커 옆은 뭐죠? 지금 약간 확인하는 말투죠. 그래서 스피커 옆이라는 장소가 나왔고요. 확인하는 말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쉬를 썼습니다. 不是你的手机吗? 당신의 핸드폰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시자가 쓰고 있죠. 예, 그래서 音箱旁边是什么? 이때 존재를 나타내는 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에서는요. 请问这附近有麦当劳吗? 예, 실례지만 자, 이 부근에 맥도날드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前边就有一家. 예,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앞에 하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 어떤 장소에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장소 나오고요. 그다음 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라고 할 때 이제 这附近有麦当劳吗? 이렇게 썼고요. 또 장소 나왔죠. 前边就有一家. 예, 보통 선생님이 이제 그 수량사가 뒤에 이제 나온다 하면 목적어로 수량사가 나오는 경우 그 앞에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먼저 나올 때 시 또는 요가 오는데 일반적으로 시는 확인하는 말투고 요는 뒤에 일반적으로 수량사가 많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정한 대상일 때는 뒤에 동사로 짜이를 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길목에 관련된 그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도 거침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행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요. 저는 17과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再见.